네, 논주모연구소의 김성환 소장입니다. 영향관계라고 한다면, 영향관계.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제 가장 단순한 모형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X와 Y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X를 독립변수라고 호칭을 하고, 이 Y를 종속변수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X들, 원인들을 찾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본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인과 모형이 가장 기본형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기본형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X가 한 개면 단순회귀 분석을 하고, X가 여러 개면, 자, X즈라고 할게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단순회귀 분석이나 다중회귀 분석, 이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모형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너무 심플하다. 너무 심플하다. 그래서 심플하다라는 좀 단점이 있죠. 뭐 단점이라고 하긴 그런데 이런 심플한 모형들은 이미 대부분이 검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플한 기본형의 회귀 모형으로 검증을 해서 가치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뭐 그 자체로 가설을 검증하는 그런 논문을 쓸 수가 있죠.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면. 그런데 아마도 지금 뭐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검증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형으로 된 연구 모형을 가설로 세운다는 것이 연구로 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의미 있는, 좀 가치에 의미가 있는 그런 모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뭐를 투입하냐면 제3의 변수를 투입하는 것이죠. 제3의 변수. 자, 그래서 이 기본형일 때는 연구의 주 목적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 독립 변수들을 찾는 거기 때문에 연구의 목적은 종속 변수에 달려 있는 것이고, 연구의 어떤 목적이라기보다는 찾고자 하는 바는 이 독립 변인들을 찾는 거에 좀 목표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속 변수는 연구의 목적인 것이고, 결국에는 이 종속 변수를 좀 높이고자, 종속 변수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연구의 목표는 이 종속 변수를 제고시킬 수 있는 독립 변수를 찾는 것에 목표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너무 담선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제3의 변수를 투입을 하게 되는데, 이 제3의 변수를 투입하게 되면 연구의 목표가 제3의 변수 쪽으로 관점을 변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제3의 변수의 역할이 무엇이냐, 여기에 연구의 검증 목표가 실리게 되는 거죠. 무게 비중이 여기에서 제3의 변수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3의 변수가 들어가게 되면 이 역할이 중요성을 띠기 때문에 모형이 보다 더 다이나믹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내믹인지 하여튼 뭐 영어니까 다이나믹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제3의 변수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제3의 변수를 논할 때 우리가 그냥 탁상공론, 아이디어식으로 논할 게 아니고 선행연구의 어떤 그 레퍼런스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됩니다. 추론을 하면서 이 역할들에 대해서 논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Y에 영향 미치는 게 X가 있더라. 근데 찾아보니까 하나 더 있더라.
그런데 얘네들 간에도 인과관계가 있더라. 이렇게 되면 이 제3의 변수는 매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매개 역할을 한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x가 있더라. 근데 c도 있더라. 그런데 얘네 둘 간에는 뭐 별 그다지 연구 성과가 없더라.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뭐 큰 상관관계가 없을 것 같더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을 것 같더라. 그러니까 유의미하더라도 좀 그게 높지는 않은 것 같더라. 요럴 때는 요 C가 조절의 역할을 하게 되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뭐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이 큰 두 개를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더해서 알아놓으셔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통제 변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집단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도 여러분들이 겸해서 제3의 변수로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통제 변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통제 역할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씩 달라요. 뭐가 이렇게 하나로 딱 확립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들은 보면 이제 x하고 y의 관계가 있는데 뭐 통제, 제가 뭐 컨트롤이니까 c라고 할게요. 자, 통제 변수가 여기 있어요. 주로 개인적 배경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자, 개인적 배경들이 통제 변수의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것이 통제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논문에서는 통제 변수라고 모형을 써놓고 실제로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개인적 배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명목척도겠죠. 명목척도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범주형 변수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명목척도를 가지고 x 독립 변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을 하고 y 종속 변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을 해놓고 이 개인적 배경 통제 변수들을 통제 역할을 했다. 통제 변수로 사용했다. 이렇게 서술하는 논문들이 제법 있습니다. 자, 이거를 1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이 C를 자, 이 통제 변수를 x하고 같이 독립 변수로 투입을 하고 y에 대해서 영향관계를 봅니다. 이때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다 놓고 다중회귀 분석을 하는 스타일도 있고 또 하나는 C를 먼저 1단계에 놓고 그 다음에 X를 2단계에 넣는 마치 그 위계적 회귀 분석 같은 단계적 투입 방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C가 Y에 미치는 영향력 보고 X가 Y에 미치는 영향력을 봐서 자, X가 Y에 미치는 영향력이 X가 높으면 Y가 커지는 것이 이게 뭐 여자에서 남자로 갈수록 더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회귀 분석에 넣었기 때문에 이 C를 명목형인데 회귀 분석에 넣기 위해서 더미 변수로 바꿔주는 거죠. 더미 변수로 바꿔준다. 자,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을 사용해서 제3의 변수를 만드는 경우에는 주로 어떤 경우냐면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이 집단을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뭐 유무 또는 고저 뭐 이런 식으로 두 집단으로 나눠 가지고 하나의 변수를 만드는 거죠. 집단 변수를 만듭니다. 집단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고 이게 이상하게 나오네요. 자, 다중 집단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다중 집단 분석이라는 걸 하죠. 자, 다중 집단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 이 구조 방정식 모형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x, m, y 뭐 이런 적어도 뭐 3개 이상의 별량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연립 방정식 안에서 자, 여기서 이 집단이 만약에 고저라면 자, 여기는 고저라면 자, 이 경로에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m이 y에 미치는 영향이 저에서 고로 갈수록 뭐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이제 다중집단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뭐 수치 비교의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제약 비제약 모델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치 비교 방식 이런 것들은 이 전체 모델을 한꺼번에 통으로 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약 비제약 모델은 이 경로들 중에 특정 경로에 대해서 보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물론 이제 사용하다 보면 그때그때 경우의 수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 뭐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런 매개 변수, 매개 효과, 조절 효과 또는 뭐 통제 효과, 뭐 또 집단 어떤 경로에 대한 집단에 대한 차이를 통한 조절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다중집단 분석까지 적어도 제3의 변수가 이렇게 한 4개 정도의 역할을 가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별로 의미 없는 좀 단순한 기본형의 회귀모형을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다이나믹한 모델로 만들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형 설계할 때 이런 제3의 변수를 활용을 하시면 이런 한 4가지 정도 되는 뭐 이런 것들의 제3의 변수를 활용을 하시면 조금 보다 더 다이나믹한 좀 의미 있는 이런 모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